자, 4교시 5번은 변전실 설계 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잘 나와요. 변전실 설계. 자, 기술사 수험사례 하면 어떤 내용, 어떤 책이든지 다 있는 내용이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기적, 환경적, 건축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전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 가장 기본이 이제 부하의 중심부에 위치해야 됩니다. 또, 부하 증설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여유 공간이 좀 있어야 되고, 수전전압 인입이 용이해야 되는 거. 환경적으로는 어떤 깨끗한 습기, 먼지, 이런 것이 없는 곳, 또 화재 폭발 이런 것이 없는 곳, 염해 부식성, 유독성 가스의 어떤 체류 이런 것이 없는 곳, 또 홍수, 침수 위험이 없는 곳, 진동과 충격에 대비한 장소 이렇게 돼 있고요. 건축적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장비 반입, 반출이 통로가 확보가 돼야 된다. 발전기실, 유폐실, 축전실과 이제 근접해야 된다. 또 완전한 방화구역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암기하기는 쉬워요. 여러분들이 물론 설계를 이 중에 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대부분은 이 설계에 안 계시고 또 감리를 하신 분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사를 취득해서 도면을 검토하고 이렇게 하실 때 시험 보실 때 열심히 외웠던 내용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부하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부하 중심이 가능한가요, 이게? 어떻게 돼요? 실제가? 해보셨어요? 감리해 보셨나요? 지금 하시는 설계하시는 거예요? 설계하세요? 아니에요? 설계하시는 분 같은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부하 중심이라는 얘기지 건물 중심에다 딱 할 수 있나요? 대부분 보면 어떻게 돼요? 지하로 내려가고 빌딩이 지하 중에서 맨 밑층으로만 안 내려가도 다행이죠, 그죠? 자, 그래서 수전점 인입이 용이한 곳, 가능한 한 외부에서 특과 인입을 받을 때 인입이 좀 용이한 곳에서 설치해야 되고요. 또 환경적으로는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 가장 난감한 게 또 이제 네 번째 홍수 침수 위험이 없는 곳 그냥 넘어가는데 한동안 서울 시내에서 빌딩이 많이 침수됐었죠. 홍수 침수가 특히 이제 청계천 주변에 있는 변전실들 거의 많이 침수가 됐었는데, 그다음에 건축적 고려 사항에서는 설계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설계 일단 도면이 나오면 이러한 변전실에 들어가는 각종 배전반, 또 발전기, 또 이런 것들 어차피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게 이런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는 건지, 또 문이 사이즈가 적정한 건지, 장비 반출입 이런 거 그냥 암기하는데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변전실의 고려사항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시면서 설계를 하시든 감리를 하시든 그런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일단 잘 숙지하셨다가 도면을 검토하실 때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설계 도서를 심의하다 보면 일단 이런 거 중점적으로 봐요. 이제 건축 도면을 잘 안 가져오는데 건축에 이렇게 조금 대형 건축물의 변전실을 계획했으면 장비 반입이 충분한지 이러한 각종 법규에 따라서 여기 침수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겠는지, 또 지하 물탱크가 오버플로우해서 침수가 되면 그 대책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배치 방법에는 집중식, 중간식, 분산식으로 해서 건물 규모에 따라서 한 군데다 또는 중간 변전실, 또 중간 변전실을 좀 많이 두는 이런 형태의 방법이 있겠고요. 또 공장같이 부하 분포가 넓게 분포된 경우는 루프식과 또 단독식, 나뭇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전반 이격거리도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데 전압,
사실 뭐 변전실 면적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이격거리도 좀 확보하기가 좀 최소 이격거리니까 이런 것들도 잘 숙지하셨다가 반영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변전실 면적 산출 방법입니다. 변전실 면적 산출 방법은 여기에서 첫 번째 변전실 면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 그렇게 했거든요. 수전전압 수전 방식의 종류, 변전 설비 시스템 방식, 설치 기기와 변전실 배치, 건축 구조적 여건, 기기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면적 등 복잡하게 해놨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변전실의 면적은 대부분 설계가 완료되고 기기를 배치한 다음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면적의 그 산정 방법의 공식이 있습니다. 열심히 외우시는데 한번 4가지 정도로 뭐 참고 문헌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왜 필요하냐 이거죠. 이거는 사실 왜 필요할까요? 이런 공식이 왜 필요할까요? 고민해 보셨어요?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할 것 같은데 어때요? 자, 이런 공식들은 사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첫 번째 공식을 많이 해서 사용하는데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건축물을 처음 계획하고 건축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아파트 건축비 얼마나 돼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나요? 평당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평당. 뭐 평방메타당 뭐 얼마야? 또 전기도 마찬가지죠. 밑도 끝도 없이 처음에 회의하러 가면 뭐라고 그래요? 변전실 면적 얼마나 필요해요? 변전실 면적 얼마나 필요해요? 뭐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질문을 해야죠. 그러면은 건축물 건평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나오면 여러분들 부하 설비 추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평방메타당 이런 건축물은 100VA, 뭐 여기는 150VA, 아니면 더 큰 빌딩이다 그러면 뭐 170VA, 뭐 이런 그렇게 해서 얼른 암산해야 계산기 있으면 좋고요. 그럼 수전 용량이 대략 한 뭐 7,000kg 나오겠다. 7,000kg 정도면 이제 얼른 요 방식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변압기 용량이 나오면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변전실 면적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물론 이제 설계 경험이 많으신 분은 그거 할 거 없이 그동안의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 어느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지금 기술사를 취득하시고 뭐 취득하시기 전에 설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들은 그럴 때 써먹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시험이니까 문헌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한 4가지 방법을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되고 특별하게 고민하지는 마세요. 이게 어떤 것이 맞냐.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본 설계해서 배전만 배치해가지고 거기에 여유 공간을 둬가지고 장래 부하 증설 여유 둬가지고 조금 확보하는 게 좋고, 최소한 건축에서 가능한 한 이제 면적을 줄이려고 하면 최소한의 여유 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전실 면적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